누구에게나 인생에 성공하는 시기와 행운의 시기가 몇 번씩은 있습니다. 3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성공하는 시기를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 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사주를 전혀 모르거나 왕초보일지라도 유명한 철학관에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만의 성공 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미래학자 미래의직합박사 1호 권곤석하 소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양미래의직학 석하명리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는 인생사계절 10년주기 석하리듬이라는 걸 통해서 왕초보도 10분이면은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혹은 실패하는 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10년주기 석하리듬을 통해 나만의 행운의 시기, 성공 리듬, 즉 성공 시기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런 10년주기 석하리듬의 학문적 근거가 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기들에 대해서 주기와 십진법, 12진법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90% 이상 규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 권곤미래학, 논리를 푸는 사주학이라고도 하고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의 분석 프로그램 표가 있습니다. 이 분석표를 가지고 10년주기 석하리듬에 대한 설명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전과 자전하는 지구, 그리고 태양, 달, 천체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전과 자전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도 반복되는 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기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주기를 정확히 안다라면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기는 사실은 10년주기입니다. 바로 10년주기, 인생사계절 10년주기 석하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권곤미래학이라고도 하고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의 세운, 즉 여기 작은 시간 상대운이라고 해서 상대적 시간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의 원리는 10년을 주기로 인생이 반복이 되는데 이 중에서 3년은 겨울이라는 시기로서 많이 어려운 시기고 2년은 봄이라는 시기, 그래서 겨울부터 겨울의 어려움이 막 풀려가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든 시기, 3년 여름이라는 시기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 2년은 가을인데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3년, 2년, 3년, 2년씩 변해가는 반복의 주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이 석하리듬에 근거한다라면은 10년을 주기로, 물론 10년 주기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10년 주기가 때에 따라 10년이 되기도 하고 혹은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음양으로서. 그럼 어쨌든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지나간 시기 10년 전, 20년 전, 30년 딱 돌이켜서 첫째 뭐를 찾느냐. 잘 나갔던 시기를 2, 3년 정도를 찝어보십시오. 제가 10년 주기 중에서도 특히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3년이 잘 나간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꺾여서 고생한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 이유 없이 정말 고생했던 시기, 이 두 개를 찾는다라면은 이미 나는 10년, 이미 내가 언제 성공하는지 찾는 방법들은 거의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올해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은 내년이 51, 52세인데 내년에 하고 후년이 내가 잘 나갈까 못 나갈까를 본다라면은 10년 전 41살 때, 40살 때를 보는 겁니다. 그때가 잘 나간다? 아니면 20년 전 21, 22를 보는 겁니다. 30년 전 11, 12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럼 40대 잘 나간 시기가 언제였지? 잘 기억이 안 나면 20대를 보십시오. 30대를 보십시오. 40대, 30대, 20대를 보다 보면 반드시 잘 나간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나간 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것, 이런 건 행복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 발휘를 했는가 못했는가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제 잘 나가고 못 나간 시기를 찾아서 그걸 몇 개 이렇게 확인해 보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5, 26, 27에 잘 나갔습니다. 혹은 35, 36, 37에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나가는 시기는 내 인생에서 대략 5, 6, 7살에 잘 나간다. 그런데 어려운 게 8살, 9살, 10살이 어려웠다. 이 개념을 딱 본다면 이때가 겨울인 거예요. 그러면은 8살, 9살, 10살은 겨울인 거고, 그 다음에 6, 5, 6, 7살은 늦여름, 가을이 되는 거면은 내가 3살, 4살, 5, 6, 7살 이 시기가 한 5년 정도는 주로 잘 나간 시기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흐름을 유추해서 내가 언제 잘 나간지를 찾는 방법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역학자나 철학관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올해 투자해도 될지, 내 신랑이, 우리 애가, 아니면 내 가족이 뭔가 사업을 벌려도 될지, 아니면 물러날 때인지를 아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각종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양계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과 자전합니다. 다른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 토금수, 이런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런 위성들도 태양의 주기를, 각자의 주기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주기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주기가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죠. 하루는 우리가 해마다 매일 아침을 먹고 매일 아침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밤에는 들어가 잠을 자죠.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주기가 먼저 있죠.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루 명쾌한 주기 1년이죠. 해마다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이렇게 반복된 주기가 있고, 1년은 바로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사계절로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큰 주기, 눈에 띄는 주기, 일주일입니다. 바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일주일이 있죠. 이건 7일 단위로 하루하루씩 7일로 움직이는 주기입니다. 일주일이 바로 7일 단위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달이 있죠. 한 달은 30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4개의 주기, 외에도 주기가 있지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주기가 이렇게 4개의 주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일의 주기를 잘 보면은 그 안에는, 즉 1일인데 이 1일 주기 속에 보면은 24시간이 있죠. 24시간이 있고, 이걸 시진으로 따진다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의술에 해가지고 12시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또 구분한다면은 밤과 낮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있어서 바로 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즉 사진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 낮과 밤에서 2라는 단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의 반복이 하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양의 2라고도 하고, 낮밤, 아침, 저녁해서 4의 단위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24시간의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은 아까 얘기했듯이 12달이죠. 그리고 또 지금 따진다면 365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의 주기도 있고, 대략 12달, 12의 주기가 있죠. 반복되는. 그리고 여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또 본다라면 12달인데 12달을 다시 쪼갠다면 우리 24절기라고 있죠. 그래서 24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속에는 일단 12, 12가 있고, 쪼갠 24가 있고 4가 있습니다. 그리고 365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 반복되는 거고요. 한 달은 아까처럼 30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1년이나 1일 이런 것들은 특히 태양하고 밀접한 관계를 움직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도 사용은 되지만 천체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기는 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일주일이란 주기가 만들어졌죠. 일주일은 천체 운동과 관계된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필요하게 일주일로 나눠 놓고 나서 그 일주일에 태양과 달 그리고 옛날 육안으로 관측됐었던 오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5개를 각각 배정을 시켰죠. 그래서 일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오행성과 1월이 모여서 일주일을 배정시켜서 7일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은 사실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원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 태양이 아닌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가 현재 쓰는 것은 한 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력 한 달은 초승달이었다가 다시 초승으로 오고 보름이었다가 다시 보름으로 오는 그러한 주기를 우리는 음력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양력은 이 음력하고는 또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 1년의 공전주기 약 365일에 해당되는 시기를 달의 공전주기에 맞게 이렇게 끊어서 1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정확히 따진다면은 오히려 그 24절기를 굳이 따진다면은 12절과 12기 12개의 초기와 12개의 중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 24절기를 두 개로 합쳐 있는 그 단위를 가지고 따진 것과 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1년 12달이라는 것은 1년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을 12개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12달인 겁니다. 실제 달의 움직임하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단위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 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쫙 봅시다. 하루가 일단 24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 1시간을 보면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1분을 보면 67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60분이 반복되는 어떤 주기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30일, 60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루 12시간, 24시간, 12시진, 12달 할 때는 12진법이지만 1시간 60분, 1분 60초 이렇게 따질 때에는 바로 60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양에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십간을 10진법에 맞춰놓고 자축인미, 진사미, 신유수를 해 12띠라고도 하죠. 이런 쥐부터 시작해서 이런 12띠를 12진법에 맞춰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기들이 있습니다. 이 주기들 중에서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 1년 안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 이건 전부 다 누구나 느끼고 있죠. 그래서 1년에 사계절처럼 흐른다. 그리고 그 천체의 흐름에 의해서 싫든 좋든 우리는 겨울이 되면 춥고 봄이 되면은 일단 추위가 풀려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고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이 되면 서늘하면서 계절이 무르익는 시기가 된다. 이런 반복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계절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 들어가죠. 이 중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아까 십간과 십이지를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하는 그 60갑자를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쳐서 환갑이라 해서 60년에 한 바퀴 도는다 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1년에 그 간지를 배정할 때 이 간지는 60년이 돼서 한 바퀴 하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60년씩 마무리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60년에 한 번씩 똑같은 간지가 옵니다. 그리고 10간과 12지에 특히 이것 연도나 시간의 흐름에 날짜나 시간의 흐름에 붙였을 때는 그 10간과 12지가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아침 시간이 될 때 해가 떠오르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봄 시간이 될 때 새싹이 돋는 것이 반복이 되듯이 60갑자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60년마다 우리는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되는 흐름이 있지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즉 우리는 해마다 꽃이 피는 흐름,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반복이 되지만 작년에 폈던 꽃이 또다시 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폈던 꽃은 지고 이제 새로운 꽃이 다시 피는 거고 열매도 새로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본다면은 작년의 꽃과 올해 꽃, 작년의 열매와 내년의 열매, 올해 열매는 분명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본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60년을 주기로 삶의 어떤 흐름들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 자체도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고 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바로 60년 안에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것이다를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명쾌하게 잘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단위가 길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60년 동안 나이의 흐름들도 이렇게 뭐가 젊어서부터 60년이면 나이가 참 많이 변화되고 삶이 많은 게 변화가 덧입혀지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생을 길게 보면은 좀 살다 보면은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려면 한 두세 갑자 180년 정도 이상 살아보면은 명쾌하게 알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덜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똑같지는 않더라도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도 즉 과일이 요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에서 열릴 수 있고 요거보다 이렇게 다르게 열릴 수 있어도 잘 보면은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런 주기들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기가 10년 주기라는 겁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일주일이나 이런 주기들이 더 정확하게 구분되지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10년 주기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운이 오고 안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10년 안에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0년 안에 그냥 단순하게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사계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계절은 대자연의 사계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누구나 본인 삶의 사계절. 쉽게 말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행운이 오고 오지 않고 일이 능력 발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계절의 반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 인생 사계절 석가리듬 편을 참조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짤막하게 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10년의 주기는 앞에도 이렇게 해서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그 중에서 겨울이 가장 힘들고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지 아직은 잘 나간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겨울의 어려움이 조금씩 풀어져 나간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 3년은 이제 서서히 능력 발휘해 나간 시기고 가을 2년은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늦여름 1년과 가을 2년 합해서 3년은 대단히 잘 나가는 전성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늦가을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애매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의 겨울은 정말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처럼 60년 주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10년 단위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잘 보면 60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600년 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60년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600년 주기인데요. 이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인지하기가 아주 어려울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볼 때 우리는 10년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60년 주기와 600년 주기 그리고 또 따진다라면은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12년 주기로 움직이는 반복의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에 반복될 수 있는 성향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12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년 주기와 12년 주기를 결합한다면 12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120년 주기로 상당히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고요. 이 120년 주기가
또 반복될 때 360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년 주기로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기들이 서로 겹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주기들이 좋을 때 우리는 많이 좋은 쪽으로 겹칠 때 우리는 소위 잘 나간 시기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기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겹칠 때 우리 소위 못 나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명쾌한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10년 주기하고 600년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년 주기 역시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600년 주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600년 안에 사계절로 주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또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10년 주기하고 우리 60년 주기는 그 안에 사계절의 패턴 흐름을 갖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60년 주기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약간 좀 이렇게 완화돼서 섞여서 나타나고요. 10년 주기는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1년에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분 자체도 왜 원운동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찬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중에 특히 10년에서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지 않습니다.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과 가을은 깁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개발한 동양미래예측학 석가명리 건곤미래학 시간에 자세하게 원리를 설명하겠지만 우선 오늘은 10년 주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성공과 실패의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흐름들이 10년 주기 석가 리듬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0년 주기 흐름 외에 600년 주기까지를 알아야지 우리 삶이 언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들에 대한 거의 계략을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60년 주기, 거기다가 또 석가명리에서는 달의 어떤 그 상망의 주기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좀 더 많이 겹쳐서 이렇게 분석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년 주기 석가 리듬과 동양미 석가명리의 600년 주기의 흐름,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언제 성공하고 실패한지에 대해서 큰 흐름의 맥락들은 충분히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1일 낮 12시에 태어난 남자를 사례로 들어서 동양미래예측학 석가명리 분석표를 작성해 놓고, 이 분석표에는 10년 주기 석가 리듬과 600년 주기 리듬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표를 통해서 석가 리듬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미래예측학 석가명리, 건곤미래학이라고도 하죠. 한편은 논리로 푸는 사조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석가명리는 제가 2001년도에 창시한 한국식 미래예측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주명리학하고는 많이 같아 보이면서 다른 학문입니다. 기존 사주명리학 평생을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건 바로 정확한 원리가 정확하지 않고 어떤 비법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를 모르는 이론들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평생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사주명리학 제대로 알기라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동양미래예측학 석가명리의 분석표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동양미래예측학 석가명리 석가리즘 분석표라고 지금 보이죠. 저기에 있는 그 왼쪽 오른쪽에 이쪽 오른쪽은 석가명리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사주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도 석가명리 사주 그래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사주의 신강약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 보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지금 제일 밑에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들이 인생 사계절 석가리즘만을 별도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석가리즘 분석표를 통해서 여기 잘 보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입니다. 이런 이 사주, 즉 2021년 3월 1일 낮 12시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거기 그래프에 보면 밑에가 나이 끝자리고 위에 그 연도, 즉 1년에 대한 그 간지가 있습니다. 흐름에 10간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숫자는 연도 끝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2021을 21년을 보면은 이 사주의 경우 아래는 일자, 위도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2021년에 태어나다 보니까 나이 끝자리와 연도 끝자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매 나이로 3살, 4살, 5살 때 연도로도 2년, 3년, 4년이 그 겨울에 해당됩니다. 석가리즘의 겨울에. 그리고 5, 6년, 5살, 6살 때가 여름에 해당이 되고 7, 8, 9년, 7살, 8살, 9살 때가 바로 지금 나이로 쳐도 연도로 쳐도 7, 8, 9년이죠. 여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공하나라는 것은 10살, 20살, 30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살, 11살, 20살, 21살, 30살, 31 이렇게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석가리즘은 10년 주기 반복이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반복되는 흐름들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3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되고 봄 2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고 여름 3년은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 특히 여기 중에서도 늦여름 1년과 가을 3년이 아주 가장 잘 나간 시기에 해당이 되죠. 다른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또 별도로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 봄연도, 여름연도,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5, 6년, 여름은 7, 8, 9년, 가을은 0, 1년, 겨울은 2, 3, 4년, 전성기는 9, 0,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기는 매 1년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기는 뭐냐? 바로 늦가을을 얘기합니다. 늦가을은 기운이 최고의 결과를 누리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기운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이렇게 약간 주의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 부분들은 바로 10년 주기가 아닌 600년 주기라고 하죠. 600년 주기의 큰 석가리즘을 얘기합니다. 여기 ABCD가 써 있죠. 그래서 600년 주기와 10년 주기가 둘 다 좋은 경우에 있게 된다면 일단 사회적으로 무조건 잘 나갑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60년 주기의 흐름이라든가 또 다른 주기들에 의해서 조금의 변수들은 있지만 크게는 이 흐름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00년 주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가 힘듭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설사 600년 주기 흐름을 몰라도 이 10년 주기 석가리즘만 정확히 알아도 내가 올해 나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찾아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시기 그런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